저는 귀신 이야기를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아이들을 겁주거나 어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버려진 건물에서 저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수년간 야간 경비원으로 일해왔고 그 전까지는 조용한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문제의 건물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낡은 상업용 건물이었습니다. 깨진 유리창과 낙서가 가득한 벽이 인상적인 이 건물은 쇠락의 기념비였습니다. 침입자와 기물 파손자가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아 감시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쥐와 비둘기 몇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 10시쯤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밤은 춥고 달이 없는 하늘은 모든 것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입구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손전등을 들고 지루한 밤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공기가 더 조밀해져서 거의 만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함을 무시하고 1층의 문과 창문을 확인하며 평소처럼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복도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낮고 먼 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멈춰서 주의를 기울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깨진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의 강도와 방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저는 신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1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계단은 먼지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횃불은 앞길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가면서 잠긴 문과 텅 빈 방을 지나갔는데 각 방은 이전보다 더 어둡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복도 중 한 곳에서 벽에 이상한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도망치려다 생긴 것처럼 깊게 긁힌 자국이었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신음소리는 이제 거의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그 소리의 근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커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제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회진을 계속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를 따라다니는 듯한 그림자 같은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침입자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크고 사악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건물에는 곧 밝혀질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피를 차갑게 만들고 모든 소리와 그림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 말이죠. 그리고 밤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를 기다리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신음은 멈추지 않았고 매 순간 더 크고 강렬해졌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곳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의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몸을 감싸는 추위와 피부를 따라 흐르는 소름을 무시하려고 조심스럽게 메인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버려진 방을 지나자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은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추위를 느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은 부서진 의자 몇 개와 먼지로 뒤덮인 테이블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추위가 너무 심해서 입김이 수증기 구름처럼 피어올랐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모두 닫혀 있고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회진을 돌았지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시야 가장자리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음소리와 추위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고 다른 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라갈수록 신음소리는 점점 더 잦아지고 커져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겁주려는 것일 수도 있고 제 마음이 저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훨씬 더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자국이 벽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본 적 없는 깊은 긁힌 자국과 기호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손톱으로 새긴 것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훨씬 더
날카로운 무언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속이 울렁거렸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불빛이 간헐적으로 깜박이며 벽에 춤을 추는 듯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 사악한 존재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횃불은 고장이 나기 시작했고 깜빡였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공황이 몰려오기 시작했지만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존재는 저와 함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빌어먹을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하면서 저는 닫힌 문들을 차례로 지나쳤습니다. 어떤 문은 잠겨 있었고 어떤 문은 단순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문에서 저는 기절할 뻔할 정도로 부정적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미스테리의 실마리를 풀기로 결심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고 이 경험에서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음소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음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차갑고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끝없는 악몽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그 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신음소리가 더 큰 지점까지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낡고 썩은 문 앞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였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싸웠던 것처럼 긁힌 자국이 벽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무언가, 아마도 피로 그려진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불빛이 더 자주 깜빡이기 시작했고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빠르고 거의 감지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마치 저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은 점점 커졌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횃불이 다시 꺼지기 시작했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가 제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사악한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재빨리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를 비웃는 듯한 신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복도뿐이었습니다. 횃불이 다시 한번 깜박였고 그 짧은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제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뛰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악령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제 발걸음마다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얼음장 같은 오한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쌓이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된 낡은 일기장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은 글귀는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섬뜩한 의식, 악마의 부름, 인신희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곳에서 소환된 후 한 번도 추방되지 않은 악마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진짜 악몽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건물은 단순히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악마가 머무는 장소였고 이제 저는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음소리, 긁힌 자국, 그림자 등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느낀 악의 존재는 실제했고 그 존재는 저를 지켜보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는 고통의 비명소리로 변했고 고통받는 영혼들의 합창처럼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각각의 소리는 공기를 가르고 뼛속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갑자기 금속문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쾅하고 닫히면서 특정층에 고립되었습니다. 특정층이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공황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갇혀버렸어요. 탈출구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복도는 더 어둡고 좁아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며 기괴한 모양을 만들다가 나타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저는 통신무정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잡음이 이어졌고 수화기에서 왜곡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였고 말이 안 되는 단어들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정기는 완전히 고장났고 멀리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만 들리는 완전한 침묵 속에 저를 남겨두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끊임없이 깜빡이며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불빛이 돌아올 때마다 무언가 다가오는 느낌, 공포에 질린 사악한 존재가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계단을 발견하고 1층에 출구가 있기를 바라며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악의 기운이 더 커졌습니다. 추위가 너무 심해서 뼈가 아팠고 곰팡이와 썩은 냄새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어둠이 거의 완전히 내려앉은 지하실에 도착했습니다. 제 손전등이 번쩍였고 번쩍일 때마다 그림자 속에서 몸부림치는 형상들이 보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불이 꺼진 촛불과 바닥에 어두운 무언가로 그려진 기호로 둘러싸인 즉흥적인 재단이 있었습니다. 벽은 마치 누군가 탈출을 시도한 것처럼 손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물결이 밀려왔지만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이 마치 성역인 것처럼 악령의 존재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머릿속은 끔찍한 이미지로 가득 찼습니다. 흉측한 얼굴과 훼손된 시체, 그림자 속에서 저를 지켜보는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심리적 공포가 압도적이었어요.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냥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발견하는 데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제 횃불이 완전히 꺼졌어요. 저는 비명과 속삭임에 둘러싸인 채 완전한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제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본능은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다리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마비되어 움직일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공포의 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횃불이 꺼지자 저는 믿을 만한 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실을 뒤지다가 낡은 석유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전등을 켜서 약하지만 안정된 빛을 방 전체에 퍼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빛은 벽에 있는 끔찍한 상징과 자국을 더 많이 드러내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저는 아까 발견한 낡은 일기장을 가져와 즉석에서 만든 재단 옆에 앉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되고 부서지기 쉬운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수십 년 전 이 건물이 아직 사용 중일 때 이 건물에서 일했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업무 일과와 소소한 일상에 대한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은 점점 더 침울해졌습니다. 일기를 쓴 사람은 지하실에서 행해지는 비밀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승에서 무언가를 불러내는 의식, 의식에 대한 설명은 상징과 호출로 가득 찬 생생하고 상세했습니다. 악마를 현실로 불러들이기 위해 행해지는 인신 희생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 항목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문장과 함께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그가 여기 있다. 우리는 그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명소리, 그림자,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등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환한 악마는 결코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악마는 건물에 갇혀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며 힘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악마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제 주변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제가 발견한 사실에 반응하는 것처럼 점점 커졌습니다.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고 저는 어떤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병적인 호기심이 일기장을 놓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지하실을 계속 탐험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벽 중 하나에 녹슨 못이 박힌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건물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신원을 지우려 한 것처럼 얼굴이 긁히고 훼손되어 있었죠. 저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의식의 희생자였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악마를 이 세상에 불러들인 희생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고통의 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악마가 제 공포를 먹고 사는 것처럼 악마의 존재가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단 주변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황이 저를 사로잡았지만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악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다음 타겟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저는 너무 늦기 전에 그 지옥 같은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명은 제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속삭였습니다. 제 이름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건물의 벽이 살아서 저를 집어삼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손에 떨리는 램프를 들고 지하실을 걸었습니다.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며 기괴한 모양을 만들어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잠긴 문을 여러 개 지나쳤지만 그중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편 벽에 걸려있는 깨진 거울을 제외하면 방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인 프레임은 거울이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유리 파편에 일그러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저와 똑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제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거울 속 제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고통과 절망의 가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제 것이었던 눈은 이제 검고 텅 빈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램프를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거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에 맞서 싸우며 멀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하기 어려웠습니다. 내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가 커지고 기묘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제 머릿속 곳곳에서 제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거울 그림자 같은 형체가 제 뒤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방에서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이 쾅 닫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저는 갇혀버렸어요. 절망에 빠진 저는 다른 출구를 찾았습니다. 거울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한 손에 램프를 들고 거울을 향해 의자를 던졌습니다. 파편이 바닥에 떨어져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형체는 사라졌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는 마치 건물이 저를 갇히게 하려는 것처럼 더 길고 구불구불해 보였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는 가라앉았지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악마가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며 저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악마의 존재는 더 강해졌습니다.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건물은 끝없는 미로처럼 보였습니다. 미로, 피곤하고 무서웠고 힘이 다 떨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너무 늦기 전에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달리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가 제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며 저를 잡으려고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했지만 건물은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며
악몽 같은 미로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를 무시하려고 노력하며 계단을 2개씩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희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출구로 이어져야 할 문이 두꺼운 녹슨 쇠사슬로 잠겨 있었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다른 출구를 찾았습니다. 걷다 보니 복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장소로 통하는 줄 알았던 문이 절벽이나 어두운 지하 감옥 같은 미지의 공간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제 마음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주변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건물에 독자적인 생명이 있는 것 같았고 그 생명은 순전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유황과 피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절망감을 더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힘들었고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끔찍한 무언가를 향해 밀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무시하려고 애쓰며 계속 걸었습니다. 몸은 지치고 정신은 쓰러지기 직전이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때 저는 오래된 회의실처럼 보이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직 경비병들의 훼손된 시신이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끔찍해서 속이 뒤틀리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그들 중 몇 명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수년 동안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동료들이었습니다. 그 건물과 그들의 실종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희생자였던 거죠. 방은 마른 피처럼 보이는 이상한 기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잠시 마비되었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탈출하지 못하면 시체와 저를 기다리고 있을 운명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모든 복도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건물이 제 한계를 시험하며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절망감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 지옥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악의 존재는 마치 제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처럼 저를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바깥으로 통하는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지만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램프를 이용해 유리를 깨뜨렸고 깨지는 소리가 비명과 속삭임과 섞여 복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유리 파편에 몸을 베이며 힘겹게 창문을 뚫고 올라갔지만 고통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무언가가 저를 다시 끌어당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저는 창문을 통해 바깥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사악한 존재가 저를 그렇게 쉽게 탈출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무언가가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저를 지켜보며 다시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건물의 경내를 달리는 동안 제 호흡은 무겁고 불규칙했습니다. 다리가 쉬고 싶다고 애원하는데도 두려움은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밤의 정적은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 건물의 사악한 존재가 벽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불안할 정도로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았고 저를 가장 어둡고 숨겨진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임의 출처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환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현실적이어서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끔찍한 일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고통과 아픔이 생생하게 느껴졌고 단어 하나하나가 이미 연약한 제 정신 상태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내를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모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과 제 영혼을 찢는 그들의 외침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심리적 공포였습니다. 제 심장이 조여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광경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악마의 실체가 제 눈앞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정형의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곧 더 뚜렷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우물처럼 보이는 눈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미소를 짓고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마비된 채로 서 있을 때마다 공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려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제 마음을 장악하려는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제 생각은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비밀을 속삭이는 악마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잊고 싶었던 제 자신에 대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악마는 저에 대한 모든 것,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느낌과 싸우려고 노력했지만 마치 무언가가 제 내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같았어요. 악마는 제 약해진 상태를 이용해 저를 하나하나 찢어가고 있었어요. 그 공포 속에서 저는 살아남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 살고자 하는 원초적인 의지가 저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하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으로 저는 사악한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청과 환각은 계속 저를 괴롭혔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 이 악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두운 지형을 달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공포가 커졌습니다. 마침내 오래된 엔진룸처럼 보이는 작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피난처를 찾거나 잠시라도 쉴 수 있기를 바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자마자 악의 기운이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져 숨을 쉬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악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령은 마치 제 모든 악몽의 화신인 것처럼 끔찍하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제 눈앞에 완전히 구체화되었습니다. 피부는 회색으로 갈라져 있었고 눈은 공허함이 가득 찬 검은색이었습니다. 잔인한 미소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고 마치 제 공포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마는 건물의 과거와 희생자들에 대한 끔찍한 비밀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를 소환하기 위해 행해진 피비린내, 나는 의식과 희생에 대해 말하며 악마를 통제하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고통의 일부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제 정신을 꿰뚫어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속삭일 때마다 끔찍한 이미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악마는 제 공포를 먹고 힘과 존재감을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모든 에너지와 의지가 고갈되는 것 같은 절망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악마와 싸우고 생각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어 쓰러지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악마의 목소리는 끊임없고 가차없이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약속하며 속삭였습니다. 악마의 존재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고 괴물 같은 형체가 제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수축하는 것처럼 주변의 어둠이 다가오는 것 같았고 악마와 나만 남았습니다. 제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순수한 절망의 눈물이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공포는 절대적이었고 제 안팎을 짓누르는 힘이었어요. 매 순간 제 이성이 사라지고 악마의 존재가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드리워졌고 끝없는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악마의 잔인한 웃음소리였고 제가 광기에 빠져들면서 어둠 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사라진 것처럼 어둠이 저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신음과 속삭임이 참을 수 없는 불협화음이 되었고 악마의 존재가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몸은 공포로 마비되었고 제 마음은 공포의 무게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차갑고 견딜 수 없는 힘이 저를 끌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항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해져 싸울 수 없었죠. 제 주변의 모든 것이 그림자와 비명이 뒤섞인 악몽처럼 느껴졌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둠이 완전히 드리워졌습니다. 소리는 멈추고 억압적인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절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혼자였다. 악마의 존재는 저를 완전히 감싸는 그림자처럼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 제 어깨를 만지는 것을 느꼈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더 이상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제 자신을 놓아주었습니다. 어둠이 저를 집어삼켰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곳,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끌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 존재가 떠났을 때 저는 완전한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고요해졌고 악마의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마가 저에게 표식을 남겼으니 이제 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진 흔적은 내가 절대 악과의 만남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멍한 상태로 건물 안을 걸었다. 이제 문과 복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침내 출구를 찾아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악마가 여전히 그곳에 숨어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는 그 버려진 건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문당한 얼굴의 이미지, 악마의 속삭임, 완전한 공포,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려진 건물을 볼 때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악마가 어디서든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와의 만남에 대한 제 진짜 공포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날 밤 저는 살아서 나왔지만 제 일부는 그림자 속에 사는 악마의 소나귀에 영원히 그 건물에 갇히게 되었습니다.